앞에 내용 안 정리하니까 그냥 이어서 할게요. 네.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강학습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적어 놓은 건데, 뭐, 다 알죠? 네.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policy가 있고, policy라고 하면은 어떤 액션을 어떻게 취할 건지, 그 액션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reward가 있고, 그리고 이제 value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게 value라는 게 또 단기적인 보상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인 미래에 얼마나 좋은지 그것까지 모두 고려하게 되는 게 이제 밸류 펑션입니다. 이제 강학습이라고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걸 선택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이 결국 저희의 목적은 전체의 리워드를 극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미래의 리워드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이제 강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네, 좀 쉬운 뭐 쉽다고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이제 태블러 솔루션부터 시작을 하죠. 네, 이 사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결국 reinforcement learning은 어, 전체 리워드를 토탈 리워드를 증가시키는 건데 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토탈 리워드의 익스펙테이션 값을 맥시마이즈 시키는 게 네,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수식을 몇 개 적어놨는데 대충 무슨 의미인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여기 있는 요거는 실제 어떤 액션의 밸류 값, 그 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실제 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모르는 값이죠. 그 액션이 미래에 어떤 리워드가 총 보상이 될지는 저희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밑에 평균으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액션을 해서 구한 이제 얻게 된 리워드의 평균으로 이 저희가 모르는 이 값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밸류를 저희가 추정을 했으면은 그 밸류를 기반으로 액션을 골라야겠죠. 이제 그 액션을 고르는 게 액션 셀렉션인데 크게 이런 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레이디 액션 셀렉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계산한 어떤 밸류 중에서 가장 좋은 액션들, 가장 큰 밸류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액션을 선택하는 게 그레이디 액션 셀렉션이고 엡실론 그레이디는 뭐 가장 좋은 걸 선택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다른 액션이 어떤 보상을 가져다 줄지는 저희가 학습을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 확률로 greedy한 액션이 아닌 조금 안 좋은 액션도 한번 해보는 그런 게 이제 엡실론 greedy라고 할 수 있습니다. UCB 액션 셀렉션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게 굉장히 네, 세밀하게 설계가 된 액션 셀렉션 방법이라고 해요. 뭐 자세한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얘기하다가 이건 저번에 했던 내용 리뷰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네, 질문을 해주세요. 여기 있는 이 식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밑에 나와 있는 이런 알고리즘 형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네, 굉장히 이상한 수식 형태로 다 되어 있거든요. 이 결국에는 저희가 QN을 정의를 할 때 리워드의 평균으로 정의를 했지만 실제로 저희가 알고리즘을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돌리게 됩니다.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게 실제로 알고리즘에는 이런 식으로 네, 표시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뭐 이걸 제가 직접 유도를 하진 않겠지만 여기 n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n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어떤 웨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n분의 1이면은 이제 현재 최근의 리워드랑 더 먼 미래의 리워드의 그 가중치를 같게 가져가겠다라는 게 이제 n분의 1인데 그걸 이제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뭔가 non-stationary한 problem이라면은 최근의 리워드에 좀 더 가중치를 많이 줘야 될 테니까 이제 알파 값을 조절을 해서 최근에 리워드에 좀 더 중요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식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밑에 그 이 알파 값에 대한 조건을 적어놨는데 네, 이거 뭐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이 첫 번째 거는 알파 값이 네, 충분히 커야 한다. 왜냐하면 너무 네, 그래서 충분히 커야죠. 그래야지 하나의 리워드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되니까.
너무 최근에 리워드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미래는 고려를 하지 않게 되니까 좋지 않겠죠? 네. 두 번째 거는 충분히 작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충분히 작아야 이제 컨버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이제 다이나믹을 설명을 할 때 이제 마르코프 프로퍼티를 가정을 하게 되는데 이건 다 아는 거라서 네, 결국에는 이게 제너럴한 식이지만 결국 t 플러스 1과 t 플러스 1을 설명할 때 t에만 의존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 게 쑥 다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밑에 있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원 스텝으로 이런 MDP를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MDP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강학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게 전체 리워드를 극대화시키는 게 결국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리워드도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해야겠죠. 제가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첫 번째 거는 끝이 있는 태스크에 대해서 그때 이제 끝이 있으니까 그냥 전체를 다 합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쭉 다 합해진 게 전체 리워드가 됩니다. 반면에 이제 컨티뉴잉 태스크, 끝이 없는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끝이 없으니까 다 더해버리면 무한대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좀 더 먼 미래일수록 가중치를 네, 웨이트를 이제 익스포네셜하게 디케이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감마가 계속해서 제곱해서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total amount of reward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실제로 실행을 하거나 하게 될 때는 이런 식으로 GT와 GT 플러스 1 간의 관계식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저희가 식을 세우게 됩니다. 음, 네,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밸류 펑션을 정의를 하게 되는데 밸류 펑션을 정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밸류 펑션을 정의를 잘 해야 그 밸류 펑션을 극대화하도록 저희가 방어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 밸류 펑션이라는 거는 얼마나 좋은지 그 스테이트 혹은 그 스테이트에서 그 액션을 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스테이트 밸류 펑션. 그러니까 그 어떤 폴리시가 있을 때 그 스테이트가 얼마나 좋은지 이제 요 식을 보면은 어떤 스테이트 S에 있을 때의 토탈 리워드의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이 식을 쓰게 됩니다. 그냥 요거는 앞에서 이렇게 정의했던 그 GT를 그대로 대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있는 게 액션 밸류 펑션인데 액션 밸류 펑션은 이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에 그 어떤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걸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대입을 한 겁니다. 이 두 개는 이제 네,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앞에서 정의했던 밸류 펑션을 가지고 벨맨 이퀘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벨맨 이퀘이션이라고 하면은 밸류 펑션들의 어떤 반복적인 그런 관계를 표현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 네, 식으로 한번 보면은 이제 v 파이 s가 있고 어떤 밸류 펑션이 있고 여기 또 밸류 펑션이 있죠. 이 두 개만 볼게요. 사이 과정 다 생략을 하고 결국 s에서의 밸류 펑션과 S 프라임은 이제 다음 가능한 모든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에서의 밸류 펑션들 그 여러 밸류 펑션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에 건 이제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 대한 벨맨 이퀘이션이고 밑에 거는 액션 밸류 펑션에 대한 벨맨 이퀘이션이라고 할 수 있죠. 음, 네,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여기 있는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거죠. 가장 좋은 폴리시를 찾고 싶은 게 저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더 좋은 폴리시면은
밸류가 더 높다. 반대로 밸류가 더 높으면은 더 좋은 폴리스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계속 더 좋은 밸류 펑션을 찾고 더 좋은 폴리스를 찾으면은 뭔가 옵티멀이 있겠죠. 그 옵티멀을 저희가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 있는 맥시멈. 옵티멀을 찾으면은 그거에 대응되는 밸류 펑션들이 있겠죠. 그 각각 밸류 펑션들이 이제 옵티멀 밸류 펑션들인데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에서 네, 밸류 펑션들로 벨맨 이퀘이션을 만든 것처럼 옵티멀 밸류 펑션들도 이용해서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옵티멀한 밸류 펑션을 찾았기 때문에 다 옵티멀로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네, 구체적인 수식은 다 넘어갈게요. 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인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이제 벨맨 이퀘이션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 벨맨 이퀘이션에서 만들어낸 네,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저희가 벨맨 이퀘이션에서 봤듯이 이제 저희가 밸류 펑션을 정의를 했듯이 밸류 펑션을 계속해서 더 좋게 업데이트를 하면은 결국 최적의 폴리스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에서 만들어진 게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각자 화면에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방법이 이제 폴리시 이터레이션하고 밸류 이터레이션이 있는데 폴리시 이터레이션부터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폴리시 이밸루에이션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폴리시 임프루브먼트가 있죠. 이밸루에이션은 말 그대로 그 폴리시를 이밸루에이트 하는 거, 밸류 펑션을 찾는 겁니다. 그 폴리시가 얼마나 좋은지. 그 폴리시가 얼마나 좋은지 찾았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폴리시를 임프루브먼트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요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밸류 펑션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수렴할 때까지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고, 네.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 세타보다 작은 수준으로 컨버지가 되면은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폴리시 이터레이션에 좀 문제가 있죠. 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변하는 폴리시가 없을 때까지 계속 폴리시를 임프루브먼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A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근데 또 다시 보니까 왼쪽으로 하는 게 좋더라. 왼쪽으로 하는 거 좋다.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코드상에서. 그러면 알고리즘이 끝이 나지 않겠죠? 그런 문제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가장 좋은 밸류 펑션을 찾았는데 굳이 임프루먼트를 하고 또 다시 이걸 또 찾고 또 임프루먼트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냥 최적의 밸류 펑션만 찾았으면은 네, 최적의 폴리시를 바로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밸류 이터레이션입니다. 뭐 네. 그냥 여기서는 결국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밸류를 극대화시키는 거고 그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옵티멀한 폴리시를 찾고 싶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네,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이제 DP가 이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제 줄여서 DP라고 합니다. 이제 DP가 결국 저희가 가정하는 게 저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뭐, 네, 리워드랑 다이나믹 펑션이랑 이런 걸 저희가 전부 다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 식을 보면은 네, 네, 액션 밸류 펑션을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런 거 그리고 요거 이런 값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걸 다 알 수 있나요? 네, 모르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DP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저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environment랑 인터랙션도 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뭔가 새로운 액션에 대해서 exploration도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게 추진인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액션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실제로 강학습을 할 때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으니까 이제 몬테카를로 메서드가 나오죠. 이거는 저희가 환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저희가 액션을 해보고 리워드를 받아보고 그 익스페리언스를 바탕으로
강학습을 하는 게 MC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앞으로 프리딕션이랑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올 텐데 먼저 프리딕션은 말 그대로 네, 음, 이게 통계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긴 한데 결국 저희가 알지 못하는 밸류 펑션을 찾는 게 네, 여기서 얘기하는 프리딕션입니다. 음, 여기 first vis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 네, 그냥 넘어갈게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네, first visit이랑 이제 every visit이 있는데 결국 저희가 그 밸류를 계산을 할 때 리워드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 리워드를 수집을 해서 평균을 계산을 할 때 처음 방문을 했을 때 계산을 할 거냐 아니면 모든 방문했던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두 개의 성능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있는 이 식만 좀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네 결국 저희가 평균으로 밸류 펑션을 추정을 하겠다는 건데 어, 제가 빼먹은 것 같긴 한데 그 결국 저희가 앞에서 앞으로 쭉 가보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제가 평균을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바로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면은 저희가 모든 리워드를 다 메모리에 저장을 해놔야 돼요. 매번 그 계산을 계속해야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메모리가 효율적이지 못하겠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인크리멘탈하게 계산을 하면은 그냥 QN만 계속 저장을 해두고 새로 얻게 되는 리워드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니까 효율적이죠. 네. 그래서 여기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네. 저희가 MC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밸류 펑션을 추정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인크리멘탈하게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는 저희가 알파 값으로 대체를 할 수 있겠죠. non-stationary problem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제 MC 방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뒤에 없네요. MC 방법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결국 에피소드를 한번 다 돌고 에피소드가 끝이 나야 이 평균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네, 이제 앞에서 봤던 게 이제 prediction, 결국 value 펑션을 추정을 하는 거라면은 control, 이제 결국 value 펑션을 추정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강화학습을 해야 되니까. 최적의 policy를 찾고자 하는 게 이제 contro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요. 네. 결국 저희가 evaluation을 하고 improvement를 통해서 최적의 policy를 찾는 게 이제 control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의 네, 컨트롤 알고리즘이에요. 네, 하나씩 좀 보면은 음, 여기 exploring star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냐? 여기 있는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어, 처음부터 가장 좋은 액션 혹은 좋은 스테이트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 다양한 곳에서 해보는 게 좋겠죠.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exploring start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모든 페어가 확률이 0이 아니도록 해서 처음에 이제 이니셜 값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밑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 return들의 average로 Q 펑션을 액션 밸류 펑션을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여기는 이제 argmax니까 greedy 액션 셀렉션이 되겠죠. 가장 밸류가 높은 액션들로 선택을 해서 폴리시를 정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앞으로 on policy랑 off policy도 자주 보시게 될 건데 on policy는 뭐냐면은 결국
네, 제너레이트를 하는 폴리시. 그러니까 어떤 폴리시를 기반으로 에피소드를 제너레이트를 하겠죠. 그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사용하는 폴리시가 여기 있는 파이고, 이거랑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 찾고자 하는 폴리시를 같게 하는 게 이제 on polic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off policy는, 네, 여기 설명할게요. off policy는 이 두 개를 다르게 하는 게 off policy예요. 왜 다르게 하냐면은 어, 네, 여기 있는 이 policy,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policy가 샘플링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냥, 네, 저희가 정하는 어떤 비헤이비어 비헤이비어 폴리시에서 샘플링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결국 폴리시를 정할 때는 확률적으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디터미니스틱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어떤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요거랑 제너레이트 하는 폴리시를 다르게 가져가야겠죠.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off 폴리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on policy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기 파이랑 여기는 이 파이가 똑같이 되는 거고요. 여기 뭐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결국, 네, 어떤 폴리시를 조금 너무 디터미니스틱 하지 않고 좀 익스플로레이션 하도록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괜찮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off policy는 결국,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off policy는 여기 있는 요거랑 요거를 다르게 가져가는 거. 그럼 다르게 가져가면은 서로 다른 폴리시에서 서로 다른 폴리시인데, 네, 이제 여긴, 네, 음, 네, off policy에서 제너레이트를 하는 폴리시를 저희가 behavior policy라고 부르고,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제 최적화를 시키고자 하는 폴리시를 타겟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behavior policy랑 타겟 폴리시가 다른데, behavior policy에서 제너레이트된 에피소드로 타겟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하면 그게 잘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보정하는 방식이 이제 importance sampling인데, 여기 있는 이 important sampling ratio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뭐 정확하게 식을 자세히 보진 않고, 결국 이런 레이시오,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위에는 파이고 밑에는 뷰죠. 위에 있는 게 타겟 폴리시고 밑에 있는 게 비헤이비어 폴리시. 이 둘 간의 비율을 이용해서, 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V 뮤 S는 결국 뮤라는 비헤이비어 폴리시로부터 구해낸 밸류 펑션인데, 그거를 파이 폴리시 파이에 대한 타겟 폴리시에 대한 밸류 펑션으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important sampling ratio를 곱해주게 되는 겁니다. 뭐 밑에 서로 다른 방법이 있는데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이게 off policy가 굉장히 조금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 이제 최적화 시키고자 하는 policy에서 제너레이트를 해야 뭔가 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 네, 예를 들어 보면은, 네, 이제 그리드 월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드 월드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끝에서 제일 끝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찾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봅시다. 결국 최단 거리를 찾아가는 그 루트는 디터미니스틱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 학습을 하는 상황에서는 디터미니스틱하게 샘플링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요 길도 가봐야 되고 요 길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길을 가보면서 어느 게 가장 좋은지를 저희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샘플링을 하는 비헤이비어 폴리시는 좀 랜덤네스를 주는 겁니다. 예, 여기가 가장 좋다라고 현재 상황에서 판단이 되지만 이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 폴리시를 저희가 비헤이비어 폴리시로 정의를 해두고, 결국 나중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뭔가, 네, 최적화시키고자 하는 폴리시는 디터미니스틱하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폴리시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off policy 방법을 몬테카를로 컨트롤에 적용을 시켜볼 수 있겠죠. 음, 여기 behavior policy가 있고 여기 target policy가 있죠. behavior policy에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제너레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여기 나와 있는 식으로 여기서는 네, weighted important sampling을 썼다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앞에 이렇게 레이쇼를 곱해줘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네. 다음이 이제 TD temporal difference인데 음, 이제 MC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피소드가 끝이 나야 돼요. 한 에피소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하고 옵티멀 폴리스를 찾는 게 MC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MC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가 끝이 나지 않는 문제라던가 혹은 그 다음 것만 해봤는데 굳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업데이트를 기다려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TD 메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TD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 끝까지 가볼 필요 없이 그냥 한 번 타임 스텝을 거친 다음에 바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식을 보면은, 결국에 저희가 이게 이제 에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GT가 타겟이고, 이게 저희가 이제 추정하는 값입니다. 네. 결국 이 차이만큼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업데이트 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여기 있는 이 타겟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 이 타겟을 계산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GT를 계산을 하려면 R1부터 RT부터 끝까지가 필요해야 이제 그게 있어야 GT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GT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쓰게 되면은 한 스텝만 해보면 되는 거죠. RT 플러스 1. 그러니까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의 리워드 그리고 그 다음 타임 스텝에서의 스테이트의 밸류를 합해주면은 어떤 저희가 타겟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이게 네, 좀 이해가 잘 안 되겠죠? 네. 어, 네, 이거보다 더 명료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요 GT는 전체 토탈 리워드죠. 그 토탈 리워드를 VST가 흉내내도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할 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게 굳이 필요하냐? 한 번만 해도 그걸 할 수 있지 않냐? 한 번만 해서 해서 어떤 리워드를 얻을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타임 스텝 스테이트로 가겠죠. 그 스테이트의 밸류 펑션이 있겠죠. 그 두 개의 합으로 뭔가 우리가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T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밑에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하는 방법을 써놨는데 여기 나오는 이 업데이트 룰이 그대로 쓰여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저기서 R는 밑에 로테이션 플러스 원 이렇게 되는 어디에요? 거 지금 저 TV 메서드에서 추가적으로 알파 발로 안에 들어가는 업데이트 밸류들이 요거 T 어, 플러스 원인 거 헷갈려. 음, 사실 이거는 표현의 문제긴 한데 네, 표현의 문제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참고했던 책에서는 그 리워드의 그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갈 때 리워드가 얻어지잖아요. 그걸 원래 RT라고 하는 게 사실 맞긴 한데 순서상 맞긴 한데 그 책에서는 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감으로써 얻게 된 리워드다 라는 걸 강조를 하려고 이제 T 플러스 1이라고 하겠다라고 써놓긴 했거든요. 사실 헷갈리긴 한데 그냥 받아들이기를 한 스텝을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감으로써 얻게 되는 리워드라서 RT 플러스 1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냥 한 스텝을 해서 얻게 되는 리워드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네, 됐죠? 이제 DP랑 MC랑 TD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아마 이 사진도 네, 저번
강화스 1에서 아마 봤던 사진일 겁니다. DP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든 모든 걸 다 알고 있죠. 제가 신입니다. 신.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스테이트 그리고 모든 가능한 액션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서 밸류를 계산을 하는 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고요. 몬테카를로는 저희가 모든 걸 다 알지 못하죠.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하나 해보고 그 하나 해본 에피소드를 기반으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몬테카를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어떤 에피소드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에피소드가 끝이 나야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몬테카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TD는 그래 끝까지 가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굳이 끝까지 가볼 필요 있냐? 한 스텝만 가도 우리가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 해서 한 스텝만 가서 그 스테이트에서의 밸류 펑션과 한 번 갔을 때 얻어지는 리워드를 합해서 타겟으로 삼고 네 에스티메이트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방법이 이제 TD 방법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한 번 가면은 그 값만큼 업데이트를 해주고 또 가면은 또 값만큼 업데이트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한 스텝을 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TD 방법입니다. 어, 이제 MC에서도 on policy, off policy가 있었고, 네, 그쵸. 그리고 프리딕션을 하고 컨트롤을 했었죠. TD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네. 여기 on policy TD 컨트롤이 있고, off policy TD 컨트롤이 있어요. 이제 쌀사가 on policy TD 컨트롤이고, Q러닝이 off policy TD 컨트롤이에요. 어, 컨트롤이니까 이제 저희가 관심사가 액션 밸류 펑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Q 펑션을 업데이트 해주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고, on policy인 거는 네, 이제 밑에 제가 그 업데이트 하는 식을 다 적어놨거든요. 네, 여기 있는 쌀쌀랑 큐러닝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네, 이제 요 두 개를 보면은 이제 expected 쌀쌀은 이제 잠깐 두시고요. 요 두 개를 보면은 여기 있는 이 타겟만 달라지죠. 이 타겟만 달라지는데 결국 저희가 이 타겟을 계산할 때 쓰는 Q랑 결국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Q가 똑같기 때문에 쌀쌀은 on policy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Q러닝은 저희가 네, 이밸리에이션을 할 때 쓰는 Q 펑션이 다르죠. 네. 요거랑 요게 다르기 때문에 off policy가 되는 거예요. 이제 off policy를 할 때 제가 앞에서 important sampling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방법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behavior policy랑 target policy의 그 차이를 고정을 시키는 important sampling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off policy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의 어떤 폴리시를 사용을 해서 어떤 q 펑션을 사용을 해서 밸류를 정의를 해서 네, off policy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expected 살사인데 expected 살사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요식만 달라지죠. 요식만 달라지는데 여기서 q 대신에 어떤 expectation 값 밑에 보시면은 네,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퀄레이션을 할 때 그 다음 모든 스테이트에 대한 expectation 값을 이용해서 네, 이 타겟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expected 살사고 음, 네, 여기까지 넘어가기 전에 어, 결국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게 뭐죠? 네, DP랑 MC랑 TD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고 그 안에 prediction, control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결국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컨트롤인 거죠. 옵티멀 폴리시를 찾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 안에 이제 on policy랑 off policy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제 저도 처음 공부를 할 때 이런 의문이 들었고 여러분도 아마 드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중에 뭐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결국 이 중에서 더 좋은 거는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태스크를 우리가 학습을 할 거냐 혹은 어떤 상황의 인바이먼트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라서 그냥 각각의 메서드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왜 그렇게 나왔는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더블 러닝인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왜 이걸 하는지만 네,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A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이니셜 포인트인데 저희가 여기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거예요.
left도 있고 right도 있죠. 여기에 이제 보상이 적혀 있는 거고 여기는 보상이 다 0입니다. 근데 여기만 이제 보상이 있죠. 보상을 보면은 평균이 마이너스 0.1이고 분산이 1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여기만 이렇게 딱 봤을 때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건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평균이 음수니까 계속해서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리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으로 하는 게 더 좋은 더 좋은 액션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랜덤성이 있기 때문에 갔을 때 뭐 더 많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지만 가끔 뭐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잘못 초반에 잘못된 어떤 밸류 에스티메이션을 했을 때 액션 셀렉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기반으로 그럼 이제 A 입장에서는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딱 가봤는데 비보드가 2가 나오네? 우와, 좋은 거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초반에는. 물론 여러 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수렴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더블 러닝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더블 러닝이라고 하면 이제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스티메이션과 액션 셀렉션을 똑같은 Q 펑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오버 에스티메이션 된 액션 밸류 펑션을 사용을 해서 액션 셀렉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더블 Q 러닝. 제가 Q 러닝식도 적어놨는데 Q 러닝은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요 Q 이거랑 요 Q를 이제 같은 밸류 펑션을 사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오버 에스티메이션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하게 다른 걸 쓰면 되는 거예요. Q1이랑 Q2 이제 일정 확률로 어, 네, 절반 확률로 Q1을 업데이트를 해주고 근데 Q1 업데이트 할 때는 Q2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단지 네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정할 때만 Q2를 쓰는 겁니다. 반대로 또 절반 확률로는 Q2를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Q2를 업데이트 할 때는 Q1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Q1은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정할 때만 Q1을 쓰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요 maximization bias problem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더블 러닝도 결국 하나의 테크닉이기 때문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더블 큐 러닝 이제 처음 나와서 제가 큐 러닝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앞에 말씀드렸던 뭐 쌀쌀라던가 뭐 MC 메서드라던가 이런 거에 다 더블 러닝을 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여기까지가 저번 내용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때 지금 발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오, 너무 많이 나왔네요. 더블 러닝까지 한 줄 알았는데. 혹시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리뷰가 끝인데 혹시 지금까지 질문이 있나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설명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전 여기까지 내용에 좀 더 시간을 쓸 의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뒤에 내용은 여기까지 내용이 다 이해가 됐으면은 쭉쭉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얼마나 잘 이해했냐에 따라서 지금 저의 세션이 빨리 끝나냐 늦게 끝나냐 결정되기 때문에 네 지금 질문을 한다고 해서 더 늦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없나요? 네 없으면은 일단 잠깐 쉬었다가 네, 쉬는 시간 도중에 얼마든지 저한테 와서 모르는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부터 다시 할게요. 8시부터. 네,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노트북
응? 응.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네, DP가 이해가 안 되신다. 이러면 DP 버리시고요. 네, 네, 버리시고요. 그냥 DP에서 가져갈 거는 결국에 우리가 더 좋은 폴리시를 찾기 위해서 밸류 펑션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좋은 방향으로 해주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옵티멀 폴리시를 찾을 수 있다. 딱 그거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몬테카를로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에피소드 하나만 할 건데 이 에피소드 하나에서 뭔가 구해지는 전체 리워드가 있겠죠. GT라는 게 있겠죠. 그 GT를 이용을 해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해주겠다. 뭐 이 식이 낯설어서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그냥 무시를 하세요. 네. 그냥 받아들이시고 유도 같은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강화학습 공부를 하실 때 직접 유도를 해보시고 그냥 아이디어만 가져가자면은 예, 한번 시나리오를 돌아서 얻게 되는 전체 리워드 합을 바탕으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그 밸류 펑션을 이용을 해서 혹은 이제 액션 밸류 펑션을 이용을 해서 옵티멀 폴리시를 찾겠다라는 게 이제 몬테카를로 메서드입니다. 템포럴 디퍼런스는 아니 끝까지 해볼 필요 있냐? 한 번만 해도 그 다음 리워드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한 번 스텝만 가서 얻게 된 리워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어머나 어, 잠시만요. 한번 어디까지 설명했죠? 네, 한 번 스텝을 가고 얻게 된 리워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어떤 밸류 펑션이 있겠죠. 그 두 개의 합으로 타겟을 정해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하겠다라는 게 TD 메서드입니다. 딱 여기까지 받아들이시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질문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on policy랑 off policy 이렇게 두 가지를 봤죠. on policy는 결국에는 네, 저희가 시나리오를 뽑는 제너레이트를 한 샘플을 제너레이팅 하는 policy랑 궁극적으로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옵티멀 폴리시를 찾고자 하는 그 폴리시가 같은 거. 그게 on policy이고 off policy는 제가 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샘플링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익스플로레이션 때문이라도 네, 다른 폴리시를 쓰는 게 이제 off policy입니다. 그냥 이거를 이제 다 조합을 하면서 이제 서로 다른 알고리즘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 네, 익스펙티드 쌀사를 저번에 안 했다고 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요 Q랑 요 Q가 이제 똑같으니까 on policy라고 말씀을 드렸죠. Q러닝은 여기 있는 Q랑 저희가 어떤 타겟을 계산을 할 때 쓰는 Q가 다른 Q이기 때문에 off policy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expected 쌀사도 여기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Q랑 여기서 계산하는 Q가 다른 Q죠. 여기는 이제 expectation이 들어가죠. 결국 네, 여기 나와 있는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의 평균 expectation으로 타겟을 정하는 게 expected 쌀사입니다. 그냥 이것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타겟을 뭘로 정하느냐 업데이트를 할 때 그것만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더블 러닝 이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은 여기서 나와 제가 예시로 들었던 그 맥시마이제이션 바이어스 문제가 발생을 하죠. 초반에 이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에스티메이션 Q 펑션 그 액션 밸류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할 때랑 그걸 기반으로 액션 셀렉션을 할 때 그 밸류 펑션을 다른 걸 쓰면은 이게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그게 이제 더블 러닝이고 큐러닝 혹은 뭐 이제 다른 것들 쌀사 뭐 MC 메서드 그런 거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한 네, 더블 러닝입니다. 네, 이제 N스텝 TD로 갈 건데 어, 네, N스텝 TD로 갈 건데 잠시만요. 이제 MC를 제가 적어놓고 TD를 적어놨죠.
MC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토탈 리워드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TD는 이렇게 토탈 리워드를 그 타겟을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투스텝 TD식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그냥 TD의 경우에는 RT1이 하나가 있고 그 뒤에 그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펑션이 있죠. 근데 투스텝 TD 같은 경우에는 RT1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간만은 이제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고 RT2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밸류 펑션이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네. 이게 그림이 조금 편하죠. TD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텝을 갔어요. 근데 투 스텝이면은 두 번 가는 겁니다. 이거. 하나, 둘 이렇게 두 번 가서 얻게 되면은 리워드가 몇 개를 얻을 수 있죠, 저희가? 두 개를 얻을 수 있죠. 그 두 개를 리워드를 얻고 나서 저희가 가게 된 컴플리트에 대한 밸류 펑션을 합해서 타겟을 정하는 게 n스텝 TD예요. 아, 이제 n스텝이면 이제 n번의 스텝을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림이 요 그림인데 결국 이제 n스텝 TD를 보시면은 이제 RT1부터 땡땡땡에서 RTN까지 이렇게 n번을 가게 되죠. 근데 T 플러스 n이 여기 나와 있는 대문자 T랑 같거나 커지게 되면은 MC랑 같아지겠죠, 식이. 여기 없어지니까. 그쵸?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네, n스텝 TD가 결국 MC랑 TD를 제너럴라이즈 한 것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n스텝 TD에서 스텝을 한 번만 가면 TD인 거고 스텝을 무한번 많이 가거나 혹은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스텝을 가게 되면 MC랑 같아지는 겁니다. 식이. 네. 그냥 뭐 자명하죠, 이거는. 그냥 식만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리즘을 적어놨는데 이제 요 밑에 요만 보시면 돼요. 요것만. 위에 건 아마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비슷비슷할 거고 여기서 앞서 보여드렸던 네, 요 앞에 거 요만큼을 여기서 계산을 해서 G 할당을 해준 거고 거기에 밸류 펑션을 더해줘서 G를 만든 타겟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만든 타겟으로 밸류 펑션을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죠? 네. 결국 여기만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알고리즘들. 이 부분만 달라지는 거예요. 네. 어, 뭐 했던 비슷한 얘기긴 한데 요 위에 이거는 그냥 네, 넘어가겠습니다. 무시하시고 NSPD식을 이렇게 적어놨고 결국 이제 MC랑 DP랑 TD 그리고 N스텝 TD 이렇게 봤는데 MC 같은 경우에는 뭐 몬테카를로 메서드를 아마 공부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이제 unbiased estimate하고 대신에 이제 베리언스가 좀 큽니다. 왜 베리언스가 크냐고 하면은 어 저희가 이제 앞에 쭉 가보면은 여기서 시나리오를 쭉 다 돌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여기로도 갈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여기로 갈 수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랜덤네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시나리오를 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시나리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몬테카를로 방법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unbiased estimate고요. 반면에 이제 TD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은 랜덤 메서드가 하나밖에 없죠. 원스텝 TD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베리언스는 작습니다. 대신에 이제 뭔가 추정을 하는데 추정치를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나이브하게 말씀드리면 추정을 하는데 추정치를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unbiased estimator는 아니고요. biased estimator인 대신에 variance가 작게 되는 그게 이제 TD 메서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n스텝 TD가 TD 메서드랑 MC 메서드를 잠시만요. 네, MC 메서드를 아우르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네, 통계학과라면 많이 들어봤을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이제 저희가 바이어스를 어느 정도 줄 거고 베리언스를 어느 정도 줄 거고를 에 따라서 그 n 값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는 이제 밸류 펑션, 프리딕션을 할 때에 대한 내용인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뭘 계속했죠? 프리딕션을 하고 나면은
컨트롤을 했죠. 네. 밸류에 대해서 프릭션 하는 거 그 다음번에는 항상 그 액션 그 폴리시를 찾는 컨트롤을 얘기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네. n스텝 TD에 대해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쌀사는 on policy 컨트롤이고 마찬가지로 n스텝 쌀사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어, 네, 제가 처음에 앞에 리뷰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은 뒤에 걸 쭉쭉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쌀쌀을 가보면은 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RT 플러스 1 하나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N스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러 개가 되는 겁니다. 그냥 쭉 뒤에 가보면은 N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N개가 있죠. 두 개, 그 투스텝 쌀싸면 두 개가 되겠죠. 앞에서 저희가 다뤘던 쌀쌀랑 이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몇 번 갔냐. 그냥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원스텝 쌀사가 저희가 방금 했던 쌀사인 거고, 투스텝, 쓰리스텝 이런 식으로 스텝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냥. 네,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리즘 적어놨고, 이 밑에 것만 보시면 돼요. 밑에, 네,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가 on policy를 하고 나서 off policy를 했죠. on policy TD가 쌀쌀였으니까 이제 off policy도 해야겠죠. 이제 off policy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important sampling. 그냥 똑같아요. behavior policy로 샘플링을 하고 어떤 important sampling 레이시오를 곱해줘서 타겟 폴리시를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스텝만 n번 내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곱해지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스텝만 n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죠. 똑같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만 확인을 하시면 돼요. important 샘플링을 이용해서 업 폴리시를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있었죠. 뭐였죠? 이제 Q러닝이랑 expected salsa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n 스텝으로. 그걸 이제 트리 백업 알고리즘이라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살짝 보면은 음, 네, 여기 있는 게 이제 expected salsa고 이제 expected salsa가 이제 층이 좀 더 더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 스텝을 먼저 보면은 음, 제일 먼저 첫 번째 스텝을 갔을 때 RT1이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번 스텝을 갈 때 이걸 같이 봅시다. 여기 이걸 보면은 처음에 이니셜 스테이트가 있고 그 다음 스텝으로 가죠. 그 다음 스텝에서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저희가 정한 어떤 AT 플러스 1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가 안 해본 액션이잖아요. 그렇죠? 그 액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expected 쌀쌀을 취해주는 겁니다. 여기 AT 플러스 1이 아닌 액션에 대해서는 expected 쌀쌀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저희가 갔어요.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갔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어떤 리워드가 있겠죠. 그렇죠? 그 리워드랑 그리고 그 다음 스텝에 대한 어떤 expected 쌀쌀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단계로 가는 거예요. 어렵죠? 네. 그냥 이렇게 앞에서 봤던 N스텝 쌀사처럼 이렇게 여러 단계로 할 수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냥 여기서는 큐러닝과 익스펙티드 쌀사도 N스텝으로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알고리즘 이렇게 적어놨고요.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네. 이제 태뷸러 솔루션 메서드가 끝이 났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피드백 어, 네. 자, 식을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이거 밑에 있는 요거는 생각을 하지 말아봐요. 왜냐면 이건 그냥 incremental한 expression이니까
이건 유도해서 나오는 거니까 일단 이걸 무시를 하시고 요것만 보면은 자 이제 투 스텝을 생각을 해보면은 원 스텝은 이제 한 번 가고 익스펙트 쌀쌀 하는 거죠. 한 번 갔을 때 여기 이 식을 보시면은 한 번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 그 모든 취할 수 있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서 우리가 첫 스텝을 갔을 때 얻을 리워드에 합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스펙트 쌀쌀죠. 그렇죠? 투 스텝이면은 한 번 가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가는 거예요.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할 때. 두 번을 갈 건데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해서 두 번을 가야 되는데 첫 번째 갔을 때 안 가본 액션에 대해서도 익스펙테이션이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봤는데 뭔가 계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밸류 펑션의 평균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안 가본 액션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식을 보면은 첫 번째 스텝을 갔을 때 RT1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스텝을 갔을 때 RT1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액션 AT 플러스 1이라는 액션을 취했고 그럼 이제 안 가본 액션들이 있겠죠. 이렇게 안 가본 액션들에 대한 익스펙트 쌀쌀을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요 두 개에 대해서. 그게 요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AT 플러스 1의 액션을 취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probability가 곱해질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거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텝으로 갔을 때 여기서 그 다음 스텝으로 갔을 때의 리워드 더하기 그 다음 스텝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 스텝에서의 익스펙티드 쌀쌀을 계산해서 더해준 거 이렇게 해서 투 스텝이 되는 거예요. n 스텝은 그거를 n번 반복을 하면 되겠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어,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신 거겠죠? 네, 이제 태뷸러 프로블럼을 넘어서 이제 approximate solution 메서드로 갈 건데 여기서부터는 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익숙하지만 이제 앞의 내용을 모르면 안 됩니다. 저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죠. 그렇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 문제죠. 근데 제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도 저희가 어떤 정해진 이런 디스크리트한 문제라던가 혹은 굉장히 한정된 그런 스테이트에서의 문제를 앞에서 계속 풀어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 좀 더 복잡한 현실 속에서의 문제 혹은 컨티뉴어스한 스테이트랑 컨티뉴어스한 액션들을 저희가 다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리드 월드인데 여기서 요 밖에 있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모르죠. 하지만 네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통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면은 흔히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스테이트나 액션에 대해서도 뭔가 값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어프록시메이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계속해서 했던 게 밸류 펑션을 찾는 거잖아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 밸류 펑션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계속 목표였는데 그럼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그냥 학습해 버리면 안 되네요. 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게 밸류 펑션 어프록시메이션입니다. 어, 이제 저희가 흔히 supervised learning을 할 때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MS value error를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mu 이거는 살짝 무시를 하시고 요게 true value입니다. 실제 밸류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존재하는 그런 true value이고 요게 여기 이게 파라미터예요.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이고 이게 저희가 만든 뉴럴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저희가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익숙하죠 이거는? 네, 익숙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뮤는 뭐냐? 그냥 저희가 안 가본 스테이트에 좀 더 가중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둘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고 싶다. 인데 네, 문제가 있죠. 저희가 이걸 모릅니다.
모르는 값인데 이 두 개 차이를 어떻게 줄이죠? 그 방법을 저희가 앞에서 다 배웠어요. 바로 네, MC랑 TD랑 뭐 nstep TD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요거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을 하고 이 UT로 추정을 해서 그 둘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살짝 익숙한 느낌으로 왔죠. 약간 우리 세상으로 온 듯한 느낌이죠. 그냥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앞에 했던 내용들 다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를 찾을 때 이제 MC랑 TD, 뭐 nstep TD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하나씩 봅시다. 먼저 이제 MC예요, MC. MC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 자리에 MC에서 썼던 그 토탈 리워드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 있죠. GT라고. 어떤 시나리오를 하고 그 시나리오를 하면서 얻었던 모든 리워드들의 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와 우리의 뉴럴 네트워크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앞에 있는 이거는 그레디언트죠. 우리가 흔히 그 뭐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내용도 원래 설명해야 되는데 뭐 그건 다 아실 거니까 생략을 했고요. 이건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레디언트. 네. 그다음에 이제 TD 방법도 쓸 수 있겠죠? TD를 쓸 수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게 이제 TD 에스티메이트인데 똑같아요. 여기서 이제 GT를 썼듯이 한 스텝을 가서 얻은 리워드랑 그 다음 스텝에 대한 밸류 펑션의 합으로 타겟을 정하고 그거랑 뉴럴 네트워크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이게 그레디언트라고 했는데 이거를 W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이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도 W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미 그레디언트 메서드라는 걸 쓰는데 이건 이제 타겟이기 때문에 타겟에 대한 어떤 영향력은 저희가 무시를 해야겠죠. 왜냐면 타겟은 저희가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그걸 업데이트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쓰는 그레디언트랑 여기서 쓰는 그레디언트를 똑같이 가져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의 어떤 그레디언트 값이 이건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네, 요 앞에 있는 이 밸류 펑션에 대한 어떤 영향은 무시를 하고 이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저희가 세미 그레디언트 메서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TD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네. 마찬가지로 N스텝에 대해서도 할 수 있겠죠.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N스텝에 어떤 리워드가 있을 거고 그 리워드에 그 다음 스텝에 밸류 펑션을 더해주고 그게 이제 G로 타겟으로 들어가는데 거기 안에 W가 있지만 세미 그레디언트 방법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네. 느껴지시겠지만 계속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죠.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반복을 하겠죠. 프릭션을 했으니까 컨트롤 해야 됩니다. 액션을 찾아야겠죠. 액션을 찾을 때는 저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이제 액션이니까 액션 밸류 펑션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true 액션 밸류 펑션이 있을 거고 그거랑 뉴럴 네트워크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네, 학습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고 어, 똑같죠? 네, 다 똑같아요. GT가 있고 그거와 뉴럴 네트워크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 TD는 타겟을 이렇게 정하고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데 앞에 있는 W는 무시한다. 그래서 세미 그레디언트 방법을 사용한다. 그렇죠? 큐러닝은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큐러닝에서 사용한 그 타겟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세미 그레디언트 방법을 사용한다. 네, 똑같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을 하다가 뭐 큐런이 뭔지 기억이 안 난다, TD가 뭔지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그대로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오시면은 네, 식이 똑같다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이게 식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다 똑같은 식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으로 써 놓은 거고 한번 볼까요? 네. 세미 그레디언트 방법을 사용한 쌀사.
쌀사 같은 경우는 이제 on policy TD 메서드라고 TD 컨트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식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식. 첫 번째 비워드가 있고 그 다음 타임 스텝에 대한 스테이트에 밸류 펑션이 있고 그 두 개를 합한 걸 타겟으로 해서 뉴럴 네트워크랑 차이를 줄일 건데 그 방향을 타겟에 대한 영향력을 없애고 네, 세미 그레디언트 방법으로 업데이트를 한다. 이게 세미 그레디언트 쌀사.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 네, 이제 큐러닝을 다시 볼 건데 큐러닝을 보시면은 네, 이제 좀 익숙해지셨나요? 지금 한 똑같은 얘기 한 네 번 정도 한 것 같은데 큐러닝 이렇게 식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제 큐러닝에서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네,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수렴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발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 왜 발산을 하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저희가 약간 만능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불안정한 모델입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서 가정사항도 굉장히 많고 엄청 조심스럽게 써야 되는 모델인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뭐, 뭐 학습 같은 거 해보셨을 때 파라미터나 혹은 뭐 데이터를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 잘 안 되는 경우가 아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불안정하고 민감한 그런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에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는 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봤더니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제 타겟이 스테이셔너리 하지 않다. 저희 일반적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할 때 보면은 타겟이 정해져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엠리스 같은 경우에는 0부터 9까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타겟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타겟이 자꾸 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샘플이 IID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여기로 갔다고 했을 때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갔다고 했을 때 이 스테이트에 아, 이런 액션들이 서로 인디펜던트가 아니죠. 왜냐면 여기서 여기로 간 거는 여기서 여기로 온 거에 대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IID가 아닌 겁니다. 샘플들이 약간 설명 이상하게 하고 같긴 한데 만약에 IID라고 하면은 어, 이렇게 다음 스텝으로 갔을 때 그 다음 스텝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드월드에서 랜덤하게 아마 나와야 IID겠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reinforcement learning 문제들은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가 수렴을 하지 않고 발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제 DeepQ 네트워크라는 모델입니다. 알고리즘입니다. 네. 각각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데 먼저 non-stationarity target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타겟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타겟을 고정하면 되겠죠.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타겟 네트워크랑 프리디션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개를 둬서 이 두 개의 그거는 똑같습니다. 스트럭처는 똑같고 파라미터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게 뭐냐면은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네, 이제 큐러닝에서의 로스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 둘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타겟을 정할 때의 파라미터 W랑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W가 똑같은 파라미터죠. 같은 모델인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스테이셔널티 타겟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다른 파라미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W-라는 새로운 타겟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서 할 건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파라미터를 픽스를 시키고 이제 매번 C 이터레이션마다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커피를 해와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non stationarity를
좀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correlation 문제였죠. 샘플 간에. 그건 이제 experience replay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 이런 게 서로 디펜던트 하다면은 이걸 똑 떼어내고 또 이걸 똑 떼어내고 해서 어떤 파트에다가 다 저장을 해두고 여기서 랜덤 샘플링을 하면 IID가 되겠죠. 그렇죠? 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어떤 리플레이 버퍼라는 어떤 저장 공간에 시나리오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 조각조각들을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학습을 할 때 거기서 배치를 샘플링을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 그럼 이제 조금 IID가 되겠죠. 이제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하는 게 이제 experience replay. 여기 나와 있는 prioritized replay는 여기서 이제 샘플링을 할 때 좀 중요도를 부여를 하는 거. 저희가 많이 안 가본 스테이트라던가 안 해본 액션에 좀 더 가중치를 줘서 그거를 먼저 샘플링을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네,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을 하는 게 DQN입니다. 네, 알고리즘 여기 적어놨는데 어,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 네, 이거를 저장을 해두는 거죠. 뒤에다가. 그리고 미니 배치를 랜덤 샘플링을 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 네. 여기에 지금 타겟 네트워크에 대한 내용은 지금 약간 생략이 되어 있어가지고 확인해 볼 수는 없긴 한데 그것도 네, DQN의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블 러닝을 저희가 다뤘었죠? 여기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더블 러닝을. 네, 슈러닝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갔을 때랑 그 다음 스테이트의 밸류를 더한 거를 타겟으로 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 더블 큐러닝은 네, 믹스마이제이션 바이어스 문제가 있다고 했었죠. 그냥 큐러닝이. 그래서 이제 더블 러닝을 사용을 하는데 네, 절반 절반 확률로 하나를 골라서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 그 나머지는 네, 타겟을 정할 때 쓴다. 이게 더블 큐 러닝이었죠. 딥 큐 러닝은 네, 계속 똑같은 얘기가 좀 이상하네요. 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여기서 맥스 부분을 이제 알그맥스로 바꾼 거. 이 식 똑같죠? 이건 뭐 여러분 보시면 그냥 바로 유도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전체 부분이 이제 액션 이밸루에이션이고 여기 있는 argmax 이 부분이 액션 셀렉션 부분인데 이 두 개를 이제 다르게 가져가겠다. 저희가 했던 더블 러닝이랑 똑같은 방법인 거죠. 여기서는 지금 네, 같은 잠시만요. 음, 네, 그쵸. 지금 액션 이밸루에이션과 액션 셀렉션에 같은 파라미터를 쓰고 있죠. 같은 모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W랑 W 마이너스로 이제 다른 파라미터를 써서 더블 러닝을 해주는 거고요. 클립트 더블 딥 큐러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러닝도 적용할 수 있다. DQN에도.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알고리즘을 이렇게 적어놨고요. 음, 여기 웨이트를 주는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네, 그냥 결국 여기서도 이 웨이트는 결국에는 어, 좀 더 안 가본 스테이트랑 액션에 초반에 좀 더 많이 가보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시간이 괜찮나요? 뭐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느낌이죠, 지금. 네.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느낌일 거예요. 앞으로 내용은 조금 달라집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게 밸류 펑션을 뉴럴 네트워크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스테이트 밸류가 나오죠. 스테이트랑 액션을 이용해서 액션 밸류 Q를 찾을 수가 있죠.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근데 이제 또 드는 생각이 아니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게 어떤 스테이트에서 그 다음 액션을 뭘로 할 것인지를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밸류로 이상하게 막 돌아가지 말고 그냥 폴리시 자체를 그냥 뉴럴 네트워크로 분사시키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죠. 그게 요겁니다. policy based reinforcement learning인데 어떤 스테이트가 있고 액션 어 결국 이제 policy라는 게 하나의 펑션이기 때문에 뉴럴 네트워크로 근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를 할 건데 그 policy의 밸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게 이제 policy base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objective부터 보면은 전체 리워드를 이렇게 쓸 수 있죠. 전체 리워드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결국 그 전체 리워드의 expectation 값을 극대화시키는 게 우리의 목표인 겁니다. 네, 그렇죠. 아, 음, 이걸 제가 유도를 시간이 되면 해보려고 했는데 하지 말고 결과만 볼게요. 네.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레디언트 기반으로 학습을 시킬 거면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봤던 요식 이거를 이제 미분을 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쭉 계산하는데 이거 계산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한눈으로 그냥 눈으로만 따라가도 다 할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근사를 시켜주는 거죠. n개의 네, 트레젝토리를 이용을 해서 근사를 시켜주는 거고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 건데 네, 이건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수식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이 그레디언트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빠르게 왔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일단 기억을 하시고 뒤로 가보면은 네, 이 식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식에 보면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요거랑 요게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폴리시를 근사를 하는 거니까 이 모델을 뭘로 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때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크게 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우시안 폴리시랑 소프트매스 폴리시가 있을 거예요. 가우시안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는 그 아웃풋이 컨티뉴어스 확률이 컨티뉴어스하게 어떤 액션을 취할 확률이 컨티뉴어스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우시안 폴리시고 소프트맥스 폴리시는 어떤 액션이 디스크리트한 거예요. 그래서 뭐 5개의 액션이 가능한 액션이 있는 거예요. 각각 액션의 probability가 이런 식으로 소프트맥스로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뭐 이 밑에 있는 식들은 뭐 그냥 풀어놓은 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결국 요거를 가우시안 폴리시나 뭐 소프트맥스 폴리시 혹은 뭐 다른 어떤 태스크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어, 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 폴리시 베이스를 설명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사실 액터 크리틱 방법을 굉장히 최근에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 네. 조금만 참아봅시다. 여기 이렇게 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여기 유도하는 걸 보면은 여기서 MC 에스티메이터를 쓴 거죠, 사실. 평균을 낸 거니까. MC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바이어스입니다. 근데 베리언스가 굉장히 크죠. 네. 근데 저희가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베리언스가 큰 게 굉장히 안 좋아요. 학습의 안정성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래 언바이어스인 거 좋은 거 알겠는데 뭔가 베리언스를 낮춰서 바이어스를 조금 포기를 하던가 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뭔가 베리언스를 낮춰서
학습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베리언스를 좀 줄이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 b를 빼주는 거예요. 이 뒤에 요거에다가 어떤 컨스턴트 혹은 뭐 어떤 식을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한번 봤더니, 그럼 뭐 여기서 b를 빼준 거죠. 이 식에서 이제 b를 빼준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두 개로. 요거는 요거랑 똑같은 식이죠. 이만큼 이제 추가가 된 건데, 요거를 가져와서 보면은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b를 빼준다고 해서 뭔가 unbiasedness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뭔가 베리언스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빼지는 이 b를 정의를 우리가 어떤 밸류로 해볼 수도 있겠죠. 네. 이 밸류로 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요 뒤에 있는 요게 어드밴티지라는 게 됩니다. 액션 어드밴티지. 어, 아니 여기서 우리가 유도를 한 요 식이 MC 에스티메이터인데, 요 뒤에 밸류를 빼준다고 해서 베리언스가 왜 작아지냐? 오히려 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일단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하이 리턴으로 가도록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리턴으로 가는 게 목적인 거죠. 그렇죠? 밑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하이 리턴이 아니고 하이어 리턴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이게 예시를 들면은 어, 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스테이트 S1에서의 밸류가 1000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서 나온 그 리워드 값이 1010이라고 할게요. 또 다른 액션을 취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990이라고 하죠. 또 다른 스테이트에서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밸류는 마이너스 1000이에요. 여기서 똑같이 액션을 취할 수도 있죠. A1, A2로. 근데 이거는 플러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990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마이너스 1010이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어드밴티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이 리턴이 좋은 거다라고 하면, 그냥 만약에 좋은 거였죠. 학습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그냥 둘 다 안 좋은 거. 근데 여기서 저희가 뒤에 이제 밸류를 빼주게 되면은, 요거를 여기서 빼주게 되면 이거는 플러스 10이죠. 이건 마이너스 10이고, 이거는 플러스 10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0이고. 결국 그냥 처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면 그냥 이게 마냥 좋은 거였는데, 더 좋은 폴리시로, 더 좋은 리턴으로 간다라고 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요거랑 요거는 약간 동일한 수준으로 좋은 거.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뒤에 밸류를 빼줌으로써 뭔가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는 거. 네. 어때, 좀 감이 오시나요? 밸류를 빼는 게 왜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는지? 저게 동일하게 비슷한 건 아니는데 그거랑 밸런스랑 어떤 상관이 그러니까 봅시다. 이제 뭔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뭔가 달라지는 게 더 많으면 많을수록 베리언스가 커지겠죠. 그쵸? 이제 지금까지는 요걸 안 빼고 그냥 요렇게만 봤는데, 요렇게만 먼저 봅시다. 이렇게만 먼저 봤을 때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GT라는 거 계산을 하는 입장에서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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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른 거죠. 그쵸? 더 좋은 리턴이라고, 더 하이 리턴만 고려를 했을 때는 그냥 요거랑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학습하는 입장에서 요 두 개보다 요 두 개가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요거보단 여기 더 좋은 거고, 요거보단 여기 더 좋은 거고, 요거보단 여기 더 좋은 거고.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재 있는 그 밸류 값을 빼줘서 어느 정도 증가를 했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서 어느 정도 감소를 했는지로 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거랑 요거는
증가의 폭이 같고 이런 요거도 증가의 폭이 같고 이런 식으로 뭔가 네 줄어드는 거예요. 약간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음, 혹시 이해가 안 되셨나요? 네. 또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배열수 줄어든다는 뭔가 그 증명이 있긴 하겠죠. 네.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실 네, 그 증가 높냐 낮냐로 하는 것보다 그 증가량 혹은 감소량으로 하는 게 좀 더 배열수 잘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제 액터 크리틱이에요. 예, 여기 있는 게 이제 액터고 어떤 폴리시를 하는 게 이제 액터죠. 그리고 이제 현재 스테이트에 대해서 뭔가 평가를 하는 거. 그게 크리틱입니다. 이 두 개를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하는 건데 뭐 크게 두 가지 스트럭처가 있다고 하는데 뭐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마지막에 갈라져서 나와서 계산을 하냐 아니면 처음부터 다른 디코더를 쓰냐 그냥 그 내용이고 결국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요거죠. 액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 건데 그 액터를 업데이트를 할 때 크리틱이 뭔가 정해놓은 어떤 제시하는 그 방향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게 결국 액터 크리틱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있나요? 뭐 거의 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뒤에는 이제 좀 가볍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결국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두 번에 걸쳐서 배운 이 reinforcement learning이 어디에 쓰이는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저희 이거 많이 쓰죠 이거 챗GPT 이제 이런 걸 할 때 학습은 시켰는데 그게 성능은 잘 나올 수 있지만 뭔가 우리에게 친화적인 결과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이제 파인 튜닝을 시켜줄 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쓰게 되는데 뭐 여기 이렇게 복잡한 게 있긴 합니다. 이건 저도 사실 잘 모르기도 하고 결국 이제 우리에게 친화적인지 아닌지는 결국 우리의 피드백이 필요한 거죠.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그 리워드들 그게 결국 휴먼 피드백이 리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 리워드를 극대화시키도록 GPT라고 할게요. GPT를 파인 튜닝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 전혀 네,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많이 쓰이고 또 한편 이제 디퓨전 세션 다들 들으셨죠? 네, 다 익숙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특정한 태스크,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만약에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이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컴프레서빌리티라고 했을 때 어떤 이런 이미지가 있을 거고 원본 이미지가 있을 거고 잘 컴프레스된 이미지가 있겠죠. 이 두 개를 페어를 만들어서 학습을 파인 튜닝을 시켜야 될 거예요. 별로죠.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셋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을 사용을 하면은 뭔가 뭔가 컴프레스가 잘 됐다 하면은 높은 리워드를 주고 잘 안 됐다 하면은 낮은 리워드를 줌으로써 파인 튜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 퀄리티라던가 아니면 프롬프트에 얼마나 잘 부합하냐 이런 것도 리워드를 뭘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강학습으로 네, 이런 모델을 파인 튜닝을 시켜줄 수 있는 거. 뭐 제가 지금 설명한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디퓨전 같은 거 많이 쓰니까 거기에 사용되는 reinforcement learning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강학습이라는 그 분야 그 자체로도 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 뭐 로봇을 학습을 시킨다거나 특정한 태스크를 하도록 학습을 시킬 때 이제 강학습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강학습을 접하게 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과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의 분야인 만큼, 머신러닝이 하나의 분야인 만큼 여러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응용통계학과에서 열리는 수업도 있으니까 수강을 하셔서 관심을 계속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키워드를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네, 다음에 이제 한번 쭉 보시면서 한번 복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